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경제TV의 박수원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조용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동안 좀 상승 흐름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 어떤 섹터였습니까? 바로 코로나 관련주였죠.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서부 텍사스유 WTI 같은 경우에 거의 30달러, 배럴당 30달러 가까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여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단기간 급등한 부분들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급등하지도 않고 급락하지도 않는 흐름들이었죠.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0.5%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던 부분들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6%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코스닥보다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이 좀 더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코스닥 쪽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면서 코스피 종목들을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코스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코스닥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 민감주들끼리 같이 함께 움직여 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실리콘 웍스를 좀 들고 놨는데요. 자,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 정보일 거예요. 좀 주식을 좀 하셨다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테고, 좀 아직까지 주식 초보자분들은 실리콘웍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팹리스에서는 국내 넘버원이 업체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여주었고 2014년도에 LG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LG가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해서 줄기차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인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LG그룹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자,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드라이브 IC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제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DDI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쪽으로 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매니지먼트 IC 쪽과 그리고 MCU 쪽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자, 가정용 제품 같은 경우에도 MCU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밥솥에도 들어가고 자, 우리가 라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MCU 제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내 MCU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일본 제품들이 좀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런 실리콘웍스가 올해부터 해서 MCU 시장에 접근한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MCU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아실 거예요. 어버브 반도체라고 있는데 어버브 반도체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가 국내에서 MCU 시장 쪽에서 넘버원이었지만 이제는 실리콘웍스가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MCU 쪽을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와의 협업을 통해서 상당히 좀 MCU 시장 캐파를 늘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팹리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듯이 매출 대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개발비가 지금 현재 이제 10.8%, 10.8%가 20기니까 2018년도죠. 2018년도에 10% 정도 보여줬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연구개발비가 늘어나죠. 매출 대비해서. 자, 2019년도에서 11.5% 보여줬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13.9%라는 상당히 좀 연구개발비에 상당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2014년도에 LG에서 인수를 했는데 특히나 보게 되면 이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제 해외 특허 등록입니다. 해외 쪽 특허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이 국내 특허 등록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그동안 보면 어떻게 보면 해외 쪽 시장에서 약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인데 이제 LG그룹의 계열사가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줄기차게 해외에서의 특허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동사의 성장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그에 대한 실적 상승 흐름을 통해서 주가 상승 흐름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LG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5.6%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그 팹리스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어차피 삼성전자 쪽에서 2030이라고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서 파운드리 사업을 갖다 크게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서로 간의 경쟁 구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대만의 TSMC죠. 자, TSMC가 또 미국에 또 공장을 좀 짓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회사 쪽으로 해서는 국내에서 탑픽을 가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LG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급의 움직임들을 기술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투신 쪽이 지금 현재 오늘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물량이 더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 정도의 약 5%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만 10% 정도의 지분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외국인들이 뭐 조금 매수를 전환을 했습니다. 해주었던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앞으로 동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제 1월 달이었죠. 2020년 1월 달까지 이제 픽스를 한번 찍고, 강하게 42,000원대까지 이제 픽스를 한번 찍고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고 뭐 그에 따른 이제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 거의 평균 거래가가 보면 거의 10만 주 아래 위로 해서 이제 나오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틀 연속이나 이제 수급이 형성되었다는 부분들, 이틀 연속으로 양봉으로 해서 이평선들을 올라타면서 그야말로 돌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 돌파가 일봉의 양봉으로 돌파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추세적으로도 우리가 상승 흐름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전 고점 부분인 42,000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고 대응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20%, 매출이 20%나 더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563%나 급증한 부분들에서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좀 살짝 좀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가 영업이익이 117억이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또한 100억이 넘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00억대, 분기별 100억대의 영업이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야말로 실리콘웍스가 상당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양 날개를 달고 상당히 크게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 실리콘웍스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뭐 삼성전자 쪽도 마찬가지고 LG전자 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팹리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실리콘웍스 국내에서 팹리스 넘버 원인 회사를 좀 가져나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시장을 실리콘웍스 매일매일 한번 체킹하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바른경제TV의 박수범 수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